한석주 회장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몇 시간 후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특히 한태준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따로 작성해 두셨다고 하던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한민준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변호사가 내일 공개한다고 했어. 장례식이 끝나고 이튿날 오후 한진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고 한석주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과 경영권은 양자 한민준에게 상속한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아내 서유리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태준의 어머니 김순자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친아들을 두고 양자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니. 민준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큰 결정을 내리실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죠? 민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만약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한석주 회장의 서재 금고 안에 있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자의 얼굴에 순간 공포의 빛이 스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준과 유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태준이 유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장 민준의 출생 기록부터 조사해.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비밀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진그룹 본사는 여전히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이며 새로운 후계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 태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형, 축하해. 아버지께서 형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겠어. 태준아. 민준이 일어서며 미안해. 나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 아버지의 뜻이긴 하지만. 아니야, 형이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혹시 형이 아버지께 무슨 특별한 이야기라도 들은 적이 있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만 모든 걸 맡기신 걸까? 그 순간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금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언장에서 언급된 편지 봉투는 금고 가장 안쪽 서랍에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민준아, 때가 되면 읽어라라고 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편지를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안에는 30년 전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인이 웃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미연아, 미안하다. 너와 우리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아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미연 1992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나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설마 이분이 내 진짜 어머니?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유리가 사설 탐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출생 기록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았나요?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요. 하지만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한석주 회장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출근해서 회사 자료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회사 관련 자료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단서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 뒤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생전에 정미연이라는 분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민주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야, 너도 그 이름을 알고 있어? 유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는 거네요. 형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게 됐죠?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서. 민준이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리는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편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도 변호사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유리야. 아직은 혼자서 먼저 알아보고 싶어. 유리의 얼굴에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30년 전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관련 여성, 교통사고 사망 정미연 25세,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기사 날짜는 1993년 3월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정미연이 자신의 생모라면, 그리고 그분이 임신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인가? 한편 김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들켜서는 안 돼.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30년 전 3월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연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다. 석주 오빠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그 아이가 진짜 핏줄이라는 걸.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태준이 왜 그렇게 해? 민준의 출생을 조사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일기장을 숨기며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라.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미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어남을 가장했습니다. 누구 말이냐? 30년 전에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던 여자요. 순자는 속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태준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정미연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옛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 중인 병원이었지만 당시 의사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간호사가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연 씨요? 간호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임신 8개월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기는 살릴 수 있었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아기가 혹시 제가 맞나요? 간호사가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정말 그분을 닮으셨네요. 특히 그 눈빛이. 그녀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민준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한 여자분이 오셔서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이 아기의 보호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분 얼굴에서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김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분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김순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기 아버지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을 나서며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선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아버지는 내가 친아들이라는 걸 모르셨던 건가?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니 비밀 서랍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미영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수십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석주 씨,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행복하게 해줘. 나는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사고 하루 전이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조심해. 방해하려고 한다고?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김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었구나. 민준이 천천히 일어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미연 씨의 아들이 맞나요? 순자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너는 미연이와 석주 오빠의 친아들이야. 그녀의 고백에 민주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태준이는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야.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그럼 정미연 씨의 죽음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만은. 그녀가 말을 망설이는 순간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준과 유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손에 들고 있는 편지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 그게 뭐죠?
태준아, 손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어미가 내가 너무 큰 거짓말을 했구나. 태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태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때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순자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리야, 미안해. 태준이는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낳은 아이야. 석주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태준이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누구였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 아버지의 친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준도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태준의 고통을 보니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아,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이었고, 가족? 태준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가짜 가족이었잖아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벌떡 일어나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었어. 이미 오래전에. 태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서재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태준아, 기다려.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더 있어. 더? 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정미연의 편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미연 씨의 죽음. 그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순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정미연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녀의 변호사적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그런 말은. 태준이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유리는 계속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님이 형님을 데려오신 것도 지금까지 이 비밀을 숨기신 것도 혹시 죄책감 때문은 아닌가요? 순자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진실은 이미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미연 씨를 죽인 게 어머님이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그리고 마침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웠어. 미연이가 석주 오빠의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의 자리가 없어질까봐. 유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태준이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미연이가 석주 오빠의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회사로 가고 있었어. 나는 그걸 막아야 했어. 태준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미연이의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어. 사고로 위장하려고. 하지만 아기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제 생모를 죽이고 저를 데려와서 30년간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 아들처럼. 사랑?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사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태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범죄의 수혜자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난 누구인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한석주 회장님이 왜 형님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셨는지 아마 진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녀가 순자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언제부터 진실을 아셨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셨어. 미연이의 죽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민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면서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군요. 아버지는 너를 보호하려고 하셨어. 진실을 알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셨거든. 순자의 변명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라고요? 30년간 거짓 속에서 살게 하는 게 보호인가요? 그 순간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문이 다시 열리고 한진그룹의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봉인된 문서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가 가져온 봉투에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한석주 회장의 마지막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미연이의 죽음도,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라는 것도, 태준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30년간 우리 가족으로 살아온 것만큼은 진짜였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 편지를 읽은 순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석주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민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하지만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이 진짜 어머니의 살인자였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순자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년 전의 사건이지만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었기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정미연의 무덤을 찾아가 처음으로 생모와 대면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30년간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형,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돌아보니 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형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잘못이 없어. 민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30년간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의 죽음 위에 세워진 제 인생이었던 거예요. 두 형제는 정미연의 무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혈연으로는 형제가 아니었지만 30년간 쌓인 정은 진짜였습니다. 태준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그날 밤 태주는 유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지만 유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준 씨,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가 다행이라는 거야? 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은 진짜 한태준을 말이야.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순자는 면회 온 태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지? 태준이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 순자의 고백에 태준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잖아요.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죗값을 치러야지. 몇 주 후 법정에서 순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30년 전의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녀의 범행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준과 태준, 그리고 유리는 모두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사죄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어 정미연 씨를 죽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30년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피해자께, 그리고 제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판사는 계획적 살인과 증거인멸 등의 죄목으로 순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주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한 달 후 민주는 한진그룹의 회장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의 진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한석주 전 회장의 친아들 한민준입니다. 어머니 정미연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경영을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가족의 과거는 불행했지만 저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진그룹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직원들과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주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더 이상 한진그룹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태준아, 정말 괜찮아? 민준이 사무소를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30년간 남의 이름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한태준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태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어요. 정말? 어떤 프로젝트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는걸? 그는 이제 돈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미연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못다하신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재단의 첫 수혜자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었습니다. 정미연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정미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프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진 속 정미연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형, 내일 시간 있어? 유리와 함께 저녁 먹을래?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 1년 후 한진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준의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건 우리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소통하는 리더십을 택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한석주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시대에 맞는 경영이었습니다. 태준의 건축사무소도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임대주택 단지는 희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여보,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인가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고아원이야. 아이들을 위한 새 건물을 짓는 거지. 태준의 대답에 유리가 뿌듯해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익이 아닌 진심으로. 어느 주말 민준과 태준은 정미연의 무덤을 함께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함께 성묘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태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세우려던 병원 재단 설립이 드디어 승인됐어요. 민준이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 될 예정이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무덤 앞에서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 30년간 내 동생이 되어줘서. 형도 고마워. 나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희망이 더 컸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한진그룹 VIP룸이 아니라 동네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식사 같아.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런 게 진짜야.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형, 언제 결혼할 거야? 태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쑥스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아직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핑계대지 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 테니까.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2년 후 정미연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정미연의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태준과 유리가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태준과 유리의 첫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클 때쯤이면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겠죠? 유리가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야. 태준이 아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정미연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무덤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 설립식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태준이. 이 아이 제 아들 희망이에요. 태준이 아기를 안고 무덤에 인사시켰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는 모습에 모두들 행복해했습니다. 민주는 정미연의 묘비에 새로 새겨진 글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에게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민준이 직접 새긴 글귀였습니다. 어머님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보시면요. 정말로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정미연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회장실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미연의 사진과 함께 한석주 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요. 휴대폰이 울리자 태준의 메시지였습니다. 형, 우리 희망이가 첫말을 했어요. 삼촌이래.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내일 당장 보러 갈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한때는 차갑게만 느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달했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사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30년간의 거짓과 고통을 거쳐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찾은 한민준. 혈연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민준의 마지막 독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가정을 향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행복입니다.